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날짜 나온 뉴스 한번 보시면 또 4%가 급락했다. 거래량은 3배 폭증을 했고 급락하는 그 부분은 리플의 시장에 출렁거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많이 보던 뉴스죠. 며칠 전 8월 초에 다시 한번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5%가 급락했던 XRP 리플 코인, 물론 그 이후에 다시 또 회복했다가 또 한 번 4%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 여기에서 또 한 번의 공포감이 자극되는 그 부분에 나 또 매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어야 되겠죠? 왜? 급락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떨어졌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 또한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가느냐, 우리 그 부분을 가지고 추가 매수 또한 신규 매수 시점을 고려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급락했던 그 부분,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말 그대로 XRP 리플 코인의 하방 모멘텀, 떨어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떨어졌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죠. 지금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모두 다 하방 압박을 가져오는 그 부분이 전체 시장의 흐름을 떨어지게 만들었다. 물론 지난번 8월 3일 날짜죠. 5% 급락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암호화폐가 일제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고용 둔화, 침체 우려, 무역 전쟁, 경기 침체 우려가 현재 시장을 그만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시장이다. 근데 다시 회복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급락하는 건 당연히 시장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을 일이 없죠. 근데 급락의 이유가 대외적인 이벤트다 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다시 한번 투자 심리를 잡고 움직여 가야 되겠죠. 말 그대로 하방 압박을 많이 받았다가 다시 올렸다가 또 한 번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이거 어디에서 많이 보셨습니까? 주식 거래를 많이 해봤고 코인 거래를 많이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자리를 잡고 있는 확실한 지지라인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물론 4,250원대 위에서 안착하면서 왔다 갔다 했으면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4,250원을 이탈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 4,000원부터 4,250원, 이러한 작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시장에 공포감이 자극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러한 이유 자체가 리플의 모멘텀이 없어져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 모멘텀도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승에 대한 재료라고 하죠. 재료가 뭐가 있습니까? XRP 리플 코인 첫 번째로 ETF에 대한 기대감. ETF는 뭐죠? 펀드죠. 또한 IPO에 대한 기대감. 이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누가 승인을 해줍니까? SEC가 승인을 해주죠. 자, SEC가 아직 XRP 리플 코인과 법적 리스크 해결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멘텀 자체가 지긋지긋하신 분들 많아요. 왜? 이 모멘텀이 언제부터 나왔냐?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아직 실행된 게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죠. 당연하겠죠. SEC랑 XRP랑 4년이 넘게 아직도 법정 공방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선순위가 있는 거니까. 또한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CBDC란 디지털 화폐. 자, 최근에 이 3,000원대에서 다시 5,000원대까지 끌어올렸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상승력에 대한 기대 가치가 높아졌죠. 근데 다시 떨어졌던 이유가 뭐라고 했죠? 경기 침체 우려. 또한 기준금리가 언제 내릴지 모르겠다. 또한 관세 정책에 따라서 지난번 하방 압박을 받을 때 언제입니까? 1월 달에 5,000원 분가에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 3,000원대로 떨어졌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5,000원대 위로 5,000원대 부근을 올렸다가 하방 압박을 받고 횡보라인 가져오는 이유가 또 다시 이거라는 거. 그러면 확실한 시장은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러한 내성이라는 것은 악재성 이벤트가 한 번, 두 번, 세 번째 나오면 전혀 시장에 타격을 주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 5,000원대에서 3,000원대로 떨어졌던 그 부분이 첫 번째 관세 정책, 기준금리, 경기 침체 우려 이러한 부분이었다면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4,000원을 이탈했지만 다시 끌어올려주면서 이 단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날짜로도 마찬가지죠. 4,059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현재 시점 4,120원까지 끌어올렸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속에서 급하게 매도하고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이 우리의 기준 라인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단가들이 보일 건데 이 단가들은 목표 단가가 아니에요.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해 놓은 거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안정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어요. 바로 이 링크입니다.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부터 넣어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 고래 움직임까지 분석해놓은 자료니까 이 자료부터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때 톡방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을 함께 해도 충분하겠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먼저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시죠. 자, 리플 시세가 4,114원대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합니까? 커스터디, 판도를 바꿀 것인가? 자, 여기서 말하는 커스터디는 뭐죠? 수탁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수탁 사업 이전부터 XRP 니플 코인은 한국의 금융시장과 같이 협업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수탁 사업이에요. 말 그대로 보유하고 보관해 주는 거죠. 자, 이 보유 보관 어떤 게 먼저 눈에 띄었습니까? 니플이 히든노드 회사를 인수하면서 커스터디 사업에 뛰어들었죠. 히든노드는 무엇을 말합니까? RWA 토큰화되는 시장,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채권에 대해서 토큰화된 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히든노드고 히든노드를 인수했던 곳이 니플이고 이러한 부의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기관이에요. 기관과 기업들의 토큰화된 그 사업의 코인들을 어디다가 히든노드에다가 저장해 놓겠다 라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커스터디 판도가 바뀐다고 했죠. 이 기업과 기관, 고래들의 자금뿐만 아니라 은행업에 인가 신청을 했어요. 그렇다는 건 개인들의 물량까지도 수탁할 수 있는 XRP 니플이 된다는 거.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시장의 기대감을 더욱더 크게 만들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SEC와 아직 XRP와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 니플의 소송전이 해당되는 미국의 SEC와 15일 날짜 8월 15일 날짜로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8월 15일 날 확실하게 소송을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시장은 확실한 자신감을 더욱더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이 발표가 없기 때문에 시장은 뜨뜻미지근한 이 미지근한 움직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말씀을 서두에 드렸던 금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이라는 곳이 금리를 내릴 건데 9월달 아니면 12월달이다. 근데 최근에 패드워치를 통해서 90% 이상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언제? 9월달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바로 다음 달이죠. 바로 다음 달이라고 한다면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옵니까? 당연히 고래들의 투자 자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때요? 우리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 수도 있죠. 근데 금리가 내려가요. 여유 자금이 생겼어. 그러면 투자를 더 늘릴 수가 있죠. 고래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했는데 금리가 내려가 투자자금을 더 늘릴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다 톱니바퀴가 연결되고 있는 점은 8월 15일 날 SEC와 XRP의 법정 리스크 해소, 그리고 9월 달에 금리 인하까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시장의 기대 심리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SEC와 XRP의 법정 리스크 해소가 빠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최근에 SEC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상화폐 대부분은 증권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규제로 옥죄지 않을 것입니다. 자, 어때요? 지금 트럼프 정부인데 이전 트럼프 정부 이전은 누구 정부였습니까? 바이든 정부였어요. 바이든 정부 때 SEC 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게리 겐슬러였죠. 자, 이 게리 겐슬러는 뭐라고 했죠? 대부분의 코인은 모두 다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SEC는 참고로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당연히 이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선 코인을 잡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고 폴 애킨스로 SEC 위원장 또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뀐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친가상자산 정책들을 펼쳐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SEC와 XRP의 법정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트럼프 정부는 가상자산 정책은 확실히 나올 것이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확실한 시장의 기대 심리는 커질 수밖에 없고 니플랩스의 IPO, 주식시장의 상장까지도 기대할 수 있겠죠. 자, 현재 글로벌 비상장 기업의 23위로까지 뛰어 올랐던 게 바로 XRP 니플 코인이에요. 그만큼 IPO, 주식시장의 상장 또한 기대 가치가 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말씀을 드렸던 ETF든 IPO든 이 두 가지는 누가 승인을 해줍니까? SEC가 승인을 해준다는 거.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하죠? 이제는 SEC가 XRP를 놓아줄 때가 되었다. 법정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 순차적으로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XRP 니플 코인을 가리키고 있고 500달러, 참고로 500달러는 50만 원 좀 넘거든요. 5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자산 1위로 니플이 선정되었다는 거. 50만 원만 투자한다는 게 아니에요. 최소 50만 원이 있다면 적어도 니플은 투자를 해야 된다. 미국 또한 이러한 일가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XRP 니플 코인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장의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주류를 넘보고 있는 암호화폐, 바로 은행업을 종사하겠다. 은행업에 인가 신청한 XRP 니플 코인이 왜 이러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기대 가치가 앞으로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은 같이 융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미국의 연준이죠. 연준이란 곳은 누굽니까?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금융시장의 핵심부예요. 심장부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이란 연준은 미국의 달러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연준과 XRP가 손을 맞잡고 파트너십이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니플이 안 클래야 안 클 수가 없죠. 자,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세요. 이게 지난 7월달에 나왔던 뉴스였습니다. ISO 2002에 도입한 미국의 패드와이어는 미국 연준이 실시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패드와이어가 있고 패드나우도 있습니다. 근데 니플 등의 결제 코인 수요가 촉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이게 지난 7월 14일 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세요. 니플, XRP는 1000조 달러 미국의 패드와이어 결제 혁신을 이끌 것이다. 왜? 어떤 부분이 필요합니까? 초고속, 저비용, 국제 결제가 강점인 XRP 니플 코인이 미국 연준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연관성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ETF, IPO, 스테이블 코인, CBDC 이거 말고도 여기에 속해져 있는 각종 금융시장에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XRP 니플 코인과 제도권 금융시장이 같이 합쳐지는 모습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은 강력한 모멘텀을 더욱더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갈 수 있는 그 기준점은 뭡니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패드나우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XRP 니플의 유동성이 같이 연동되어 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러냐? 자, 패드나우에 37개의 인증 서비스 제공 업체 중에 이미 27개의 기업이 니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패드나우는 참고로 미국 내 실시간 결제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1200개 이상의 금융기관, 향후 10,000개 이상의 은행 및 기관을 통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여기에 인증 제공 서비스 제공업체가 모두 다 XRP 니플 코인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직간접적인 연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XRP 니플 코인 물론 전 고점이라는 부담감이 지금처럼 하방 압박을 다시 한번 가져오게끔 만들었지만 재차 오늘 날짜로도 반등력을 다시 보여주면서 4,250원을 재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4,250원대를 어떻게 안착시켜 놓고 움직이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전고점 라인을 도전했을 때 5,000원을 돌파했을 때는 새로운 시세가 나오고 새로운 전고점을 향한 변동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를 같이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XRP 니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부터 넣어드릴 건데 이 자료는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리고 직접 따라할 수 있겠다. 그대로 따라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자료만 보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 전략을 함께 하셔도 충분하겠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현재 시점처럼 링크만 클릭하시면 자료든 톡방이든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